자, 이제 또 시장 몇 가지 기업들, 특이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이화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간의 관심은 일단은 뭐 매크로 대외적으로는 전황일 텐데 그건 네. 뭐 복잡다단해가지고 그렇고. 자, 그거 빼놓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네.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강했어요. 120만 원을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좀 주춤거리고 있단 말이죠. 물론 120만 원은 지키고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하이닉스, 내일 실적 좋을 텐데 왜 떨어지지? 외국인들은 오늘 왜 팔지? 실적이 40조 원, 영업이익 40조 원 지금 딱 라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훌쩍 넘을 거로 지금 은근히 기대하는데 40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저 같아도 가질 것 같거든요. 물론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네.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비교를 했을 때, 1분기, 4분기 때는 20조, 19조였던 두 회사가 이번에는 생각보다 괴리가 컸죠. 삼성전자는 57조가 나왔는데 반도체만 53조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왜 최고 높은 게 40조일까를 갔을 때 이것 차이는 커뮤니티 가격의 차이였죠.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번영 메모리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원래 번영 메모리 비중이 그냥 83%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네. 크죠. 대신에 하이닉스는 거의 50%가 HBM 쪽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번 1분기 뭐 내일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HBM 마진은 거의 한 40에서 50%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는 엄청나게 마진이 좋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번 삼성전자의 그 커뮤니티 마진이 80에서 90% 정도입니다. 커뮤니티? 그게 번영 메모리 일반 현물 가격 흔히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번영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의 마진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53조가 나왔었고 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비중도 이제 있긴 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한 대략 40조보다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HBM 비중이 아마 원래 50%가 아니라 한 30%까지 비중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번영 메모리 가격이 비중이 굉장히 커지면서 오히려 하이닉스는 그에 따른 실적의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아마 보는 게 보니까 베라루빈이 11월 달로 그 딜레이 된 건 맞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HBM4와 관련해서는 아마 5월 달에 최종 콜 테스트가 3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HBM4? 그리고 아마 낸드 얘기를 하겠죠. 지금 워낙 이제 낸드 공구 차질 현상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애플이 이따가 뭐 추가적인 종목 얘기하면서 할 텐데 애플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모바일 디램을 대량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이거와 관련한 것과 최근에 나왔던 이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들 아마 이게 초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러 소부장 및 아마 SK 하이닉스와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상 우리가 트라우마처럼 겪고 있는 게 실적 징크스?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도 실제 57조 원의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 놀라웠는데 당일날은 조금 주춤거렸고 물론 며칠 있다가 다시 원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야, 1분기가 저 정도면 2분기 더 좋을 거고 3, 4분기 올해 내내 이렇게 막 네.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강했는데 하이닉스도 혹시 실적 징크스가 있지 않을까? 놀라울 걸 알고 미리 이제 사놨던 수급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됐던 기관이 됐던 뭐 개인 투자자도 됐던 내일 딱 나오면은 조금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는 강할까?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오면은 좀 매수 기회라 좀 볼 수가 있는 게 차익 매물로 주가가 밀리면 오히려 되려 매수 기회다? 대로 아직 저희 마지막 기회라 좀 생각을 하고 어. 있고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캐펙스 투자를 가장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내년 하반기에 Y1 공장이 먼저 증설을 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 60K 이상 더 늘릴 수 있는 좀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빅테크 흔히 CSP 업체들이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10월 달부터 보통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내년 생산량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달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둘씩 언론에서 나왔죠. 4월 달에 미팅을 벌써 했습니다.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우리 내년에 대한 물량 빨리 좀 요청을 해줘. 원래는 4, 50% 정도 이제 내년 증가분을 요청을 하는데 지금 이 회사들이 내년에 70% 생산량을 더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할 거는 결국에는 누가 빨리 증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게 대결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우리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본격적으로 증설 더 늘릴 거다. 어떻게 늘릴 거냐 그에 대한 시장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실적보다도 그 이유에 대한 모멘텀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표현으로 앞으로 우린 방향을 이렇게 잡아갈 거야. 시장 설득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냐인데 어쨌든 결론은 SK 하이닉스는 보유, 그다음에 밀리면은 더 매수. 예, 네. 적극 매수. 오케이, 그렇게 전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은 오늘 시세가 또 나름 선방하고 있는 삼성전기. 장중에 83만 6천 원이 고가를 찍고 지금 79만 9천 원, 뭐 80만 원대라고 쳤을 때 여기도 뭐 온갖 그 좋은 재료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기판 얘기겠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이건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결국 IT 전방 수요가 올라와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뭐 다들 알다시피 뭐 MSC나 뭐 FCBGA나 사실 FCBGA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사실 실적도 거의 안 나왔을 뿐더러 사실 좋지는 않았었죠. 그러면서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이제 플래그십 쪽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전장에 이어서 이제 AI 네트워크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가동률 자체가 100% 이상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마진율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단계, 그만큼 MSC도 올라올 수 있는 단계인데 결국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름값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스마트폰 가격도 올해 하반기에 나올 신제품들은 다 가격이 대폭 상승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그 스마트폰 회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나 MSC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수요가 없는 건 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그만큼 계속 꾸준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일본에 지금 쓰나미 경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본 그런 MSC 업체들에 대한 그 반사 수혜도 같이 덩달아 좀 나오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판 얘기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PC 본체를 뜯어보면은 마더보드라고 하는 큰 기판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CPU 붙이고 뭐 GPU, 메모리, 온갖 전자 부품들이 다 붙어 있죠. 근데 알고 보면 그 비효율적인 공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큰 판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니까 공간을 다 빼니까 자꾸 작아지잖아요, 기판도. 근데 플립칩이라는 게 결국에는 손톱 크기만 한 칩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쌓고 저렇게 쌓고 다 붙여 넣으니까 기판의 효율성도 높아져야 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예전에는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전자 부품들의 집적도가 낮았는데 이제는 집적도가 올라가니까 그 기판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AI와 뭐 서버, 뭐 데이터 센터 거기에 또 이제는 온디바이스 AI 그래서 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삼성전기가 가니까 나도 가요라고 하는 기업 있죠. 네. LG노텍이죠. 네. 나도 FC, BGA 합니다. 네. 맞죠?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거를 처음 이제 알고 있는 건 애플향 이제 기판 업체로 꽤 유명하기도 했고, 네. 실제로 지금 애플의 분위기가 뭐 9월 1일부터 이제 팀쿡 체제가 이제 물러나고 이제 존 레너스 체제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아마 애플 쪽의 관련 기사들을 보게 되면 최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게 애플이 1분기 때 전년도 출하량 대비 20%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부터는 다양한 라인업이 나오게 되고 뭐 최근에 뭐 맥북 에어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 그 슬림 모델이나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이제 애플량 비중이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애플에 들어가는 건 BH가 한 3, 40%였고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이가 한 60% 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좀 정도의 실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플이 하나둘씩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중국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국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적자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애플이 노리고 있고 우리 모바일들에 다 사겠습니다. 당신들 거 다 사버릴 테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모든 이제 아이폰 16부터 해서 18부터 해서 이제 그 폼팩터의 변화까지 줄 수 있는 폴더블까지 다 생산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이제 겨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수혜는 LG 이노텍이 굉장히 클 수밖에 좀 없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존 레너드 그 CEO가 원래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올해뿐만 엔지니어 아니라 출신. 그죠 엔지니어 출신이죠. 올해 4기종 정도의 그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 내년에 한 7기종까지 뭐 그거를 생산 라인이 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AI가 늦었다 보니까 이런 AI가 탑재된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LG 유니텍은 어떻게 보면 내년치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사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초기
성함 까먹었네. 팀쿡 이전에 네, 그거 스티브 잡스. 아 잡스. 네. 잡스는 디자인을 그죠. 좀 많이 강조했고 팀쿡은 디자인 플러스 기능적인 측면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었었는데 이번 CEO는 약간 기능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많이 부각하려는 그죠.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때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제 폴더블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판 자체에 대한 변화나 수요도 거기에 맞게끔 진화하는데 LG 노텍이 지금 거기에 연결고리를 또 던진 거죠. 네. 네. 오케이 그렇게 가고 이스페타시스도 매날 마찬가지 뭐 기판 아니에요. 오늘 또 그렇죠. 외국인 수급과 최근에 주가 강세가 뭐 이 PCB 기판 쪽이 뭐 대덕전자 또 이스페타시스 또 뭐 심텍 이런 기업들 다 지금 뛴단 말이죠 주가는. 결국에는 뭐 하반기에 뭐 소캠 이슈까지 이제 부각되어 있었던 뭐 코리아 서키트나 뭐 대덕전자나 이런 이슈도 있었던 상황이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올해 1분기 때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공급 좀 차질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 그거는 뭐 조업 일수 포함 아니면은 그런 원자재 수급에 대한 동향들 그게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하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분기 때 4월 달에 내년치의 물량들을 70% 이상 이제 물량들을 더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자체 칩에 더 많은 생산량을 포함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수페타시스의 MLB 이제 적층 기판도 그만큼 더 물량이 더 빠르게 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GTC 이후에 계속 꾸준히 좀 얘기를 해왔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학습형에서 출연형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여러 가지 샘플들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어요. 다적층 우리 뭐 50층짜리 되는 기판들을 샘플이 통과가 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실적의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가격 판매가 올린 것들 다 이제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올라가겠구나. 아까 그 초반에 이야기하셨던 범용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그 이익 100원에 팔던 게 어느 날 갑자기 1,000원이 됐는데 수요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이익이 확 추정치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기판 업체들한테도 일단 예상은 된다. 뭐 이 정도. 네. 그다음에 방산 기업 중에 하나 좀 가볼까요? 오늘은 또 아무래도 뭐 주가 변동이 좀 크긴 한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 이름 사명 바꿨죠. LIG 넥스원에서 사명을 왜 이렇게 또 길게 했나? LIG 디펜스 앤 에어로 자 여기는 네, 뭐 LIG DNA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DNA. 어제 공급 계약 얘기가 나왔고 오늘 이제 미국 국방부 예산에서 이제 비궁이라는 표현을 비궁 뭐 포러드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제 그게 이제 예산안에 포함됐다 얘기하면서 작년부터 이슈가 얘기가 나왔던 드디어 이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구나. 이게 대한 시장이 좀 미국 포함이 본토 메이저리그 본토 이제 메이저리그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아직까지 규모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규모에 대한 시장의 이슈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뭐 관련 장비 회사들 뭐 퍼스텍이나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좀 급등하는 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방산 이슈는 이번 이제 특히 이란 이슈에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받았던 특히 천궁이죠. 네. 천궁이 실제로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효율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향후에 이제 그 중동 국가들의 추가적인 수주 공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패트리어트가 한 30억 정도 수준인데 천궁이 한 10억 정도 수준이라서 그에 대한 가성비에 따른 효과가 이번에 크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이미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따른 추가 수주 공급 계약은 아마 좀 LIG만의 조금 차별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쟁 전황을 봤을 때 전쟁 상황이 무기 체계들이 좀 독특한 것들이 항상 보이죠.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그 A-10기라고 하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F-15 이글 또 추락했죠. 네. 근데 그 추락의 원인이 그 이란의 산악 지형에 보면은 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이 개인용 휴대 대공 미사일 우리가 보통 영화 보면 RPG 외치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서 천궁도 있지만 이제 비궁 또 뭐예요? 이름도 천광도 있고 레이저 무기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다양하게 만드네요. 많이 수출하고. 네. LIG 넥스원 그러니까 이름이 LIG DNA DNA. 디펜스 디펜스는 뭐지?
방어용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격용이 아니고 그치, 방어용이라고. 그냥 요격용이니까. 요격용? 예. 근데 중동에서 지금 원하는 건 공격용을 사실 원하긴 하던데.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전략들을 잡으면 이 방산주는 어떨까요? 일단 방산주는 오늘 뭐 결국엔 트럼프나 이제 그 이란 이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좀 가는 방향을 좀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산 전반 섹터에 대한 수급적 요인은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휴전 그러면 이제 연장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하반기에 이제 이라크나 루마니아 쪽 추가 수준 모멘텀이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수급적 요인은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차별적인 변화는 좀 나올 수 있는 거는 저는 LRG 넥스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저 개별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여러 가지 기업들을 좀 들여다봤고요. 이 분석에 도와주신 분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화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